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막장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평범한 이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남자의 편지로 시작된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사건. 지금부터 여러분을 그 아수라장 속으로 끌고 들어갈게요. 각오 단단히 하세요. 이건 정말 정신없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지옥 같은 시간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그 남자, 민수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자, 편하게 앉아서 저와 함께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3년 전, 저는 20대 중반이었어요. 서울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카페 라떼를 마시며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 후엔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나 보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삶은 좀 따분했어요. 이게 다야? 내 20대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주 했죠. 그런데 그때 제 인생에 민수가 나타났어요. 민수를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그날은 좀 피곤해서 정신없던 날이었는데 카페에 앉아서 커피나 한 모금 마시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제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아, 죄송해요. 커피를 쏟을 뻔했네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게 민수였어요. 키 180cm 정도의, 얼굴은 또렷한 이목구비에 반짝이는 눈웃음이 있는 남자였죠. 목소리도 부드럽고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와, 이 남자 뭐야? 드라마에서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민수는 제 앞에 앉아서 괜찮으신가요? 제가 커피라도 새로 사드릴게요. 하면서 말을 걸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 괜찮아요 했지만 민수는 이미 점원한테 새 커피를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수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여기 자주 오는데 이렇게 예쁜 분은 처음 봤어요. 라고 농담을 던졌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개졌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부터 민수는 저를 계속 웃게 만들었어요. 별거 아닌 농담에도 민수가 말하는 방식이 워낙 자연스러워서 자꾸만 웃음이 터졌죠. 그날 우린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민수와의 카톡은 끊이질 않았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영화, 심지어 어린 시절 별명까지 다 털어놓았죠. 민수는 진짜 다정했어요. 지연아,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얘기해봐. 하면서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제가 힘든 날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기운내. 이런 메시지를 보내줬죠.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이게 꿈인가? 싶었죠. 첫 데이트는 민수가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민수는 지연이가 한강 좋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서 라며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민수가 미리 준비한 피크닉 바구니가 있었어요. 샌드위치, 과일,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까지. 민수는 저를 위해 손수 다 준비한 거예요. 우리는 돗자리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어요. 민수는 지연아, 너 웃는 모습 진짜 예뻐. 라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우리 자주 보자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이미 민수에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렇게 우린 연애를 시작했어요. 민수는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줬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꽃다발을 챙겨왔고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기억해서 꼭 사왔어요. 한 번은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는데 민수가 제 회사 앞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왔어요. 지연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내가 왔지. 라며 웃는데 저는 그 모습에 또 심장이 녹아버렸죠. 민수는 제 생일에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제 친구들까지 불러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케이크 위에 지연아, 영원히 행복하자 라고 적힌 메시지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너 진짜 최고야.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라고 다짐했죠. 1년 동안 민수와의 시간은 꿈만 같았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서로의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고 같이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민수는 저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자주 준비했어요.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민수가 제 집 앞에 지연이 힘내 라고 적힌 손편지와 초콜릿 바구니를 놓고 갔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또 펑펑 울었어요. 이 남자 진짜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민수가 제 운명의 상대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 달콤했던 시간은 곧 악몽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민수와 제가 꿈처럼 보냈던 달콤한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그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지금부터는 그 완벽했던 사랑의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들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민수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면서 제 마음에 불안이 쌓여갔던 그 시간들 여러분도 같이 느껴보세요. 가슴이 좀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연애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민수의 태도가 슬슬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제가 예민한가 싶었죠. 예전엔 제가 전화하면 바로 지연아, 무슨 일이야? 하면서 밝게 받아주던 민수가 이제는 나 지금 좀 바빠라며 한두 시간 뒤에야 답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지도 건성건성. 응, 알았어. 이런 식으로 짧게 보냈죠. 저는 속으로 뭐지? 민수 왜 이래? 하면서도 그냥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찝찝했어요. 데이트도 점점 뜸해졌어요. 예전엔 주말이면 무조건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민수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라며 약속을 자꾸 미루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민수야,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 했더니 아,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하면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투가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민수야, 나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야? 하고 물었죠. 그러자 민수는 아니야, 지연아.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오해하지 마라. 하며 저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 달래는 목소리에도 어딘가 진심이 덜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고 싶을 때의 그 불안한 마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민수와 저는 민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수는 평소처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계속 화면을 힐끔힐끔 보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민수가 자꾸 웃으면서 타이핑하는 모습에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저기 민수야,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카톡해? 하고 물었더니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아, 그냥 회사 동료야. 별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 어딘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직감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날 밤 민수가 샤워하러 간 사이 그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남친 핸드폰 보는 건 좀 아니지 하면서도 그 찝찝한 기분이 저를 자꾸 부추겼어요. 결국 손이 저절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비밀번호? 민수 이 인간.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놓고선 저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다니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카톡 알림에 뜬 이름은 지은이. 메시지 미리 보기에 오빠, 오늘 밤에 시간 돼? 라는 문장이 보였어요. 지은이? 이게 누구야?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그 대화창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민수와 지은이라는 여자가 몇 달째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쭉 있었어요. 오빠,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위로해줘.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빠, 우리 다음에 같이 어디 갈까? 이런 대화들 심지어 지은이가 보낸 셀카까지 있었어요. 예쁘장한 얼굴에 애교 섞인 표정.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게 뭐야? 내 남자가 다른 여자랑 이렇게 친밀하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민수가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따졌죠. 민수야! 이게 뭐야? 지은이는 누구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어요. 민수는 당황한 얼굴로 아, 지연아. 오해야. 지인은 그냥 회사 동료야. 라고 변명했지만 그 말투가 너무 어색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동료? 동료한테 새벽 2시에 메시지 보내? 나 바보로 아는 거지? 저는 펑펑 울면서 민수를 몰아붙였어요. 민수는 계속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며 저를 안으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그 사건 이후로 민수는 다시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려고 노력했어요. 꽃도 사오고 지연아, 내가 너만 사랑해. 라며 달콤한 말을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에 생긴 균열을 지울 수 없었어요. 민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 의심스러웠어요. 이 인간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저를 덮쳤어요. 민수와 저는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민수는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지연아,
나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 먼저 가볼게. 라며 자리를 뜨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급한 일? 지금 나랑 데이트 중인데? 근데 민수는 제 말을 무시하고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그날 밤 민수 집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 뒤 민수가 어떤 여자랑 웃으면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여자 바로 지은이었어요.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인간이 나를 이렇게 배신해? 저는 분노로 몸을 떨면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결국 그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수야, 지금 너 어디야? 지은이랑 같이 있는 거 다 봤어. 그제야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연아, 오해야. 지은이가 그냥 잠깐 들른 거야. 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민수야, 우리 끝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민수와 제가 함께했던 달콤한 순간들, 그리고 그 사랑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이야기였어요. 민수의 배신을 목격한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든 그 사건, 민수의 편지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심장이 쿵쿵 뛸 거예요. 자, 깊게 숨 한 번 쉬고 저와 함께 이 아수라장 속으로 들어가 봐요. 민수와의 마지막 싸움 이후 저는 단칼에 글을 정리했어요. 민수 집 앞에서 너 같은 쓰레기랑 저는 못 만나! 라고 소리치고 나왔죠. 민수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라며 빌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의 흔적을 모조리 지웠어요. 같이 찍은 사진, 카톡 대화, 민수가 준 선물들, 심지어 민수가 좋아했던 제 향수까지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민수! 너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라고 다짐했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배신감, 억울함, 분노 온갖 감정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어요. 저는 민수를 잊으려고 정말 애썼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요가 클래스에 등록해서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회사 동료들이랑 맛집 투어도 다니면서 그래, 나 민수 없이도 잘 살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민수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서 가슴이 시렸어요. 그때는 진짜 행복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저를 괴롭혔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아파트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한 통 도착했어요. 봉투를 보니 글씨가 낯익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뒤집어 보니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뭐야, 이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론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편지까지 보낸 거야?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는 민수가 좋아하던 깔끔한 흰색이었고 그의 필체는 여전히 깔끔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사랑하는 지연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지난 몇 달 내가 너무 잘못했어. 사실 지은이는 내 사촌 동생이야. 내가 너와 싸운 뒤로 너무 힘들어서 지은이한테 위로받고 있었던 거야. 너를 배신한 적은 절대 없어. 제발 나를 믿어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뭐라고요? 사촌 동생?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지은이가 사촌 동생이라고? 그럼 내가 오해한 거야?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이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게 진짜야? 아니면 또 민수의 거짓말이야? 저는 바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이 편지 뭐야? 지은이가 사촌 동생?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따졌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아, 진짜야. 지은이 우리 사촌이야. 내가 증명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민수를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지은이와 함께 나왔어요. 지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며 언니, 오해해서 미안해요. 라고 했어요. 민수는 테이블 위에 가족 사진, 호적 등본까지 꺼내놓으면서 와, 지은이랑 나 진짜 사촌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 증거들을 보면서 얼어붙었어요. 그럼 내가 진짜 오해한 거였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이 저를 덮쳤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민수 오빠가 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오빠가 언니랑 헤어지고 싶다고.
매일 나한테 하소연했어. 뭐, 민수가 나랑 헤어지고 싶었다고?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편지, 이 만남,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제발 진짜야! 민수는 지연아, 그건 오해야. 라며 우물쭈물했지만 이미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계속 비웃으며 언니, 민수 오빠. 진짜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언니 좀 집착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집착? 내가 집착했다고? 너희 둘이 나를 이렇게까지 놀았으면서!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 민수에게 던졌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너희 둘 진짜 최악이야! 라고 소리치고 카페를 뛰쳐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또 펑펑 울었어요. 민수의 편지는 저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이었고 지은이와의 만남은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기 위한 쇼였어요.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와 지은이 이 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가만둘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민수와의 달콤했던 시작부터 그를 둘러싼 거짓과 배신, 그리고 그 충격적인 편지로 드러난 진실까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였죠. 그 카페에서 민수와 지은이의 추악한 연극을 보고 나온 저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낼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분노와 상처를 딛고 일어섰는지, 그리고 민수와 지은이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다시 찾은, 그리고 더 강해진 제 모습의 시작이었죠. 자, 여러분, 제 마지막 챕터로 함께 들어가 봐요. 준비되셨죠? 그날 카페에서 뛰쳐나온 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억울함, 배신감, 분노,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감정이 뒤엉켰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민수의 달콤했던 말들, 지은이의 그 비웃는 표정, 그리고 그들이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그 만남, 모든 게 저를 짓밟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민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어느 순간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죠. 지연아, 여기서 무너지면 민수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절대 그럴 순 없어.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은 퉁퉁 부었고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저는 제게 다짐했어요. 민수, 너 나쁜 놈. 내가 너 인생 망쳐줄게. 지은이, 너도 가만 안 둬. 그 순간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치밀하고 완벽하게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어요. 민수와 지은이의 약점을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목표였죠. 먼저 민수의 회사 동료 중 아는 사람에게 슬쩍 연락했어요. 민수 요즘 어때? 회사에서 잘 지내?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면서 정보를 캐봤죠. 그러자 그 동료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민수, 걔 좀 이상해. 회사 팀 예산에서 돈을 빼돌린 것 같더라고. 감사팀에서 조사 중이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쫑긋했어요. 돈을 빼돌려? 그럼 그 돈 어디다 썼을까? 직감적으로 지은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민수는 저와 데이트할 땐 돈 없어서 근교나 가자라면서 짜게 굴더니 뭔가 수상했어요. 저는 민수의 SNS를 샅샅이 뒤졌어요. 민수는 자기 계정을 잠갔다고 생각했겠지만 지은이의 계정은 활짝 열려 있었죠. 거기서 민수와 지은이가 같이 호화로운 여행을 다닌 흔적을 발견했어요. 몰디브의 에메랄드빛 바다, 일본의 고급 온천 료칸, 심지어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사진 속 민수는 지은이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지은이는 명품백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다가 이를 악물었어요. 이 인간, 회사 돈으로 지은이랑 이렇게 호화롭게 놀았어? 나한테는 단돈 5만 원짜리 데이트도 아까워하면서 더 파고들수록 민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어요. 민수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에게도 저를 헐뜯고 다녔더라고요. 지연이는 너무 집착이 심해. 같이 있으면 숨 막혀. 라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 절친 중 한 명이 민수가 너 욕하는 거 듣고 진짜 화났어. 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 라며
제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민수야,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 인생 끝장내줄게. 복수 계획은 치밀하게 짰어요. 먼저 민수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에 대한 증거를 모았어요. 민수의 동료에게 부탁해서 내부 문서 몇 개를 몰래 복사받았고, 민수와 지은이의 여행 사진, 그리고 민수의 카톡 대화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정리했죠. 그걸 깔끔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익명 이메일 계정을 통해 민수의 회사 감사팀에 보냈어요. 제목은 직원의 예산 유용 제보로 했고, 내용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썼어요. 이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입니다라며 파일을 첨부했죠. 보낸 뒤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민수, 너 끝났어. 며칠 뒤 민수가 회사에서 징계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감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민수의 비리가 하나씩 드러났대요. 결국 민수는 해고당했고 업계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다른 회사로 옮기기도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민수야, 이게 내가 나한테 한 짓의 대가지야.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은이도 그냥 둘 수 없었죠. 지은이와 민수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위해 저는 작은 씨앗을 심었어요. 지은이의 SNS에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 민수랑 잘 지내? 근데 민수가 너 말고 다른 여자랑도 만나는 것 같던데? 물론 그건 그냥 저의 장난이었죠. 하지만 지은이는 그 메시지에 완전히 흔들렸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지은이가 민수에게 너 나 배신했지? 다른 여자 누구야? 라며 난리를 쳤대요. 민수는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며 발뺌했지만 둘은 서로를 의심하며 점점 틀어졌어요. 결국 지은이와 민수는 완전히 결별했고 SNS에서도 서로를 언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너희 둘 다 서로 울어뜯으면서 망해라. 민수와 지은이의 삶이 무너지는 걸 확인한 뒤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어요. 더 이상 민수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됐고 지은이의 비웃음에 상처받지 않아도 됐죠.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고 이렇게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있죠. 민수와의 그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에 흉터로 남아있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요. 지연아, 넌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민수 같은 쓰레기는 잊어. 그 말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민수를 떠올려도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내가 참 잘했지 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민수와 지은이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지만 우리 같은 강한 사람들이 그들을 이겨낼 거예요. 여러분, 제 복수 이야기 어땠나요? 좀 통쾌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정말 많이 치유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죠? 민수와의 꿈 같았던 연애, 그 뒤에 찾아온 배신과 거짓,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모든 상처를 딛고 복수하며 새롭게 일어섰는지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저도 다시 그때의 감정들을 생생히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홀가분해요. 민수와 지은이 같은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저는 더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게 마무리해 볼게요. 편안히 앉아서 제 마지막 말을 들어주세요. 민수와의 그 사건들은 저에게 정말 큰 상처였어요. 한때는 내가 너무 바보였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자책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민수와 지은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저는 그저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그 상처를 발판 삼아서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저는 민수의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내가 참 잘 버텼지 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과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댓글로 지연님, 너무 멋져요. 라거나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라고 써주실 때 저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아요. 여러분 덕분에 저는 더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을 하면서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민수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강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그 아픔을 딛고 더 멋진 날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말해요. 지연아, 오늘도 너 최고야. 뭐든 할 수 있어. 이 작은 습관이 저를 정말 많이 바꿔놓았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힘을 주는 말, 정말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민수와 지은이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제 복수가 좀 통쾌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막장 스토리가 있다면 제게 DM으로 살짝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익명으로 소개할게요. 저랑 같이 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웃고 화내고 또 치유해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더 단단해지자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